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바라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최초의 여성 육군 사령관이었죠. 전장에서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부대를 지휘하며 강철의 여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전쟁터가 아닌 가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두 딸의 선택 앞에서 제 모든 용기와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엄마,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첫째 딸 안젤리카의 이 한마디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마르티나마저 같은 선택을 했죠. 폴란드의 자랑이라 불리던 제 두 딸이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딸을 군인의 길로 이끌었던 저에게 이것은 배신과도 같았어요. 평생 용기와 명예를 가르쳐온 제가 어떻게 두 딸의 이런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이 두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어요. 제 딸들은 왜 하필 그토록 먼 나라를 선택한 걸까요? 왜 하필 한국인을 선택한 걸까요? 처음으로 저는 어떤 전략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딸들의 행복과 제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을 안고서요. 낯선 나라에서 제 딸들과 그들이 선택한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강철 같던 사령관이 따뜻한 할머니로 변모하게 될 거라는 것을, 두 문화, 두 가족,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두 딸과 사위들, 그리고 제 첫 손녀까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된 우리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날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죠.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 후 폴란드 육군에 입대했고 그때부터 제 삶은 전쟁과 작전의 연속이었어요. 20대 중반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료 장교와 결혼했고 첫째 딸 안젤리카를 낳았죠. 2년 후에는 둘째 마르티나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국제평화유지군 임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저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장교로, 밤에는 따뜻한 엄마로 살아야 했죠. 엄마, 왜 항상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린 안젤리카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폴란드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딸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마르티나는 어릴 때부터 저를 꼭 닮았어요. 고집이 세고 솔직했죠. 반면 안젤리카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놀랍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진급했고 마침내 폴란드 최초의 여성 육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강철의 여자 바르바라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죠. 딸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안젤리카는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르티나는 저를 따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두 딸이 모두 폴란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두 딸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카가 조용히 말을 꺼냈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안젤리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해보렴.
안젤리카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죠. 뭐라고? 한국이라고? 네, 엄마. 국제의료봉사단으로 한국에 갔을 때 그곳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매료됐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던 포크가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마르티나는 언니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폴란드에서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충분히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어. 게다가 우리 가족은 여기 있잖니. 안젤리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에요. 1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과 이미 접촉했고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결정을 내려왔지만 그 순간만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제 첫째 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나라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쪽 언어도 모르잖아.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어떻게 적응할 생각이니?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1년 전부터요. 문화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 딸이 1년 동안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던 걸까요? 아니면 딸의 변화를 보지 못할 만큼 무심했던 걸까요? 엄마, 안젤리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마르티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언니의 결심이 확고한 걸 봤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딸이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줘, 안젤리카. 이건 큰 결정이야. 좀 더 생각해보자. 안젤리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딸이 정말 떠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젤리카는 한국행 준비를 계속했고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안젤리카의 결정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특히 마르티나와 저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르티나가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간 있으세요? 마르티나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마르티나는 군복을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저와 똑같은 제복이었어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안젤리카 언니 때문에 화나셨죠? 마르티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다. 걱정하는 거지. 너희 언니는 너무 성급해.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엔 언니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을 봤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마르티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은 뭐니? 언니 편이야? 마르티나는 머뭇거렸어요. 저는 엄마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폴란드의 영웅인 엄마의 딸이 외국으로 떠난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희 자매의 행복이야. 마르티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언니를 막으려고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제가 딸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남편을 잃은 후 두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저는 혼자가 될 거예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마르티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니처럼 다른 나라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너까지? 마르티나,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저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폴란드 군 대표로 한국에 파견될 기회가 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두 딸 모두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건 악몽 같았어요.
왜 하필 한국이니? 다른 나라도 많은데. 마르티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명인가 봐요. 한국은 요즘 유럽에서도 인기 있어요. K-팝, K-뷰티, 한국 드라마. 언니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유행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돼. 엄마,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과 전략에 관심 있어요.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KF-9이나 KF-22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도요. 마르티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저는 그녀의 열정을 이해했지만 엄마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은 위험할 수도 있어. 북한과의 갈등이 있잖니. 엄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군인이에요. 위험은 직업의 일부죠. 제 딸의 말은 정확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 마르티나는 정말 저를 닮았네요. 생각해 볼게.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 마르티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저희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딸 모두 제품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부모가 겪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안젤리카가 한국에서 의사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통화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고 서로 바빠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전화가 왔어요. 안젤리카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무슨 일이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안젤리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결혼? 누구와? 한국 육군 장교예요. 민호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로 왔다가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가서 일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결혼까지. 그것도 한국 사람과? 안젤리카, 넌 그곳에 간 지 겨우 6개월이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니? 엄마,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만났을 때 그냥 알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죠. 제 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안젤리카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 축복은 기대하지 마라. 엄마, 제발. 안젤리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를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시간이 필요해, 안젤리카.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구나. 전화를 끊고 난 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사령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딸을 잃을까 두려운 엄마였어요. 그날 저녁 마르티나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너무 심했어요. 너까지 언니 편이냐? 마르티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요. 영상통화로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언니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 만나봤니? 네, 영상통화로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군인이라 엄마를 무척 존경한대요.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엄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언니는 엄마의 축복이 정말 중요해요. 결혼식에 오셨으면 좋겠대요. 한국까지 가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지으라고. 안 돼. 마르티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지금 엄마의 임무는 딸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제 말을 인용해 저를 설득하다니요. 다음 날 안젤리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 좀 더 알고 싶구나. 영상 통화할 수 있을까? 안젤리카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민호도 엄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민호를 만났어요. 영상 속 그는 제복을 입은 젊은 장교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진지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의 폴란드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폴란드어를 배우고 있나요? 네, 안젤리카를 위해서요. 그녀의 문화와 가족을 존중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정말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마르티나가 한국 파견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한국 군과의 합동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안젤리카와는 달리 마르티나는 임무가 끝나면 폴란드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티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통화 시간을 잡았고 그날 저녁 마르티나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마르티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해 보였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마르티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또다시 그 말이었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 정석이라는 변호사예요. 군사법 전문이라 저희 부대의 법률 자문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마르티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어요. 두 딸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이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마르티나, 이게 무슨 소리니? 너도 언니처럼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석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폴란드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한국에 남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하필 두 딸 모두 한국인을 만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딸의 행복을 막고 있다는 것을요. 마르티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단다. 마르티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저도 정말 고민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석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를 정말 사랑하니? 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럼 됐다. 그를 빨리 만나고 싶구나. 마르티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엄마, 사랑해요. 정석도 엄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엄마의 군 경력에 대해 많이 들었대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딸 모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폴란드에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저도 변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놀랐어요. 바르바라 사령관님이 휴가라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참모장이 말했죠. 나도 가족이 있다는 걸 잊었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출발 전날 안젤리카와 마르티나에게 제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두 딸 모두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요?
드디어 민호를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안젤리카가 기뻐했습니다. 정석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제도 엄마 얘기를 했거든요. 마르티나도 들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와 너무 달랐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안내판에 한글 글자, 공항 곳곳에 흐르는 케이팝 음악,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제 군복과 계급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안젤리카와 민호, 마르티나와 정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마르티나도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믿을 수 없어요. 폴란드의 강철 사령관이 한국에. 민호와 정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어요. 민호는 군인다운 굳은 표정이었고 정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민호가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많이 어색했지만 그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르바라 어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석도 서투른 폴란드어로 인사했죠. 차에 타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분주한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이번 방문이 정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대되는구나.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제 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습니다. 한국 전통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반찬들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엄마.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마르티나가 설명했습니다.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고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호가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장모님,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요. 저도 폴란드 음식을 처음 먹을 때 많이 헤맸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두 사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어요. 정석은 유머 감각이 있고 지적이었습니다. 둘 다 제 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북한과의 긴장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위험한 일이겠군요. 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안젤리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요. 안젤리카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석 씨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이번엔 정석에게 물었죠. 저는 군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해요. 마르티나를 만나기 전부터 폴란드의 군사체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르바라 사령관님의 업적은 한국 군사법 학계에서도 자주 언급되곤 해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다니요. 엄마, 이제 믿으시겠어요? 정석과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내일부터 두 분을 따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젤리카가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장모님. 제가 안젤리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제 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저를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군인다운 자세가 여전히 느껴졌어요. 오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장모님?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근무하는 부대를 보고 싶군요. 가능한가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폴란드의 저명한 군인이시니까요.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민호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 하필 제 딸과 결혼하려는 건가요? 한국 여성들도 많은데.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안젤리카에게서 처음 본 것은 그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에 매료되었죠. 그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폴란드어를 배우고 있고 안젤리카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고 진심 어려 보였어요. 군인으로서 저는 상대방의 진심을 간파하는 데 능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대에 도착하자 여러 장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고위 장교가 다가와 인사했죠. 바르바라 사령관님, 한국 육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군사 협력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관여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민호가 설명했어요. 장모님께서 10년 전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에서 한국 부대와 협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리더십이 지금까지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이었어요. 그때 한국 부대와 함께 일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대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군대의 규율과 첨단 장비에 감탄했어요.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호와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 딸과 결혼한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나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안젤리카를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가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아이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게 할 겁니다. 장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젤리카가 폴란드와 단절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제가 결혼을 반대한다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젤리카와 결혼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모님의 축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젤리카는 매일 엄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모님의 반대는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마음에 들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부대를 나오면서 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장모님,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였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반지입니다. 3대째 내려오는 갑오예요. 안젤리카에게 주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갑오를 제 딸에게 주겠다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안젤리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며느리에게 갑오를 준다는 것에 대해.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제안하셨어요. 안젤리카를 만나보시고는 이 아이가 바로 내 짝이라고 하셨죠. 우리 가족 모두 안젤리카를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 안젤리카와 따로 만났어요. 그녀의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땠어요, 엄마? 민호는 어땠나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은 청년이구나.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안젤리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너무 기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매년 폴란드에 와서 나를 보러 와야 해. 그리고 내 손주들은 폴란드어도 배워야 해. 안젤리카가 활짝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째 딸과 그녀의 예비 남편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째 딸과 정석이 남아 있었죠.
다음 날은 정석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달리 정석은 군인이 아니라 변호사였어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호텔 로비에서 정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미소 짓는 모습이 친근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법원과 제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일터를 보는 것이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석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제 민호와 좋은 시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은 청년이더군요. 당신은 어떤지 봐야겠죠. 정석이 웃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장모님. 그의 유머 감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티나와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물었어요. 폴란드 군 대표단이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군사법 세미나에서 발표자였고 마르티나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이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 매료되었어요. 우리 마르티나가 날카롭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녀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정석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줬어요. 그는 주로 군인들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들을 변호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저는 군인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요. 정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평생 군인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왔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정석이 저를 한국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정석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마르티나는 군인입니다. 당신은 변호사고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요? 정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마르티나는 전장에서, 저는 법정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존경합니다. 그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그렇다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 계획인가요? 마르티나는 폴란드 군인입니다. 그녀가 경력을 포기하길 바라나요? 정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르티나의 경력을 존중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능성을 논의 중이에요. 제가 폴란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르티나가 한국군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서로를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제 딸의 커리어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석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습니다. 전통적인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마르티나를 만나보시고는 마음이 바뀌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마르티나의 군인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마르티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르티나는 항상 어디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후에는 정석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벽에 폴란드 국기와 함께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놀라서 물었어요. 정석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장모님의 팬이었습니다. 폴란드 최초의 여성 육군 사령관으로서 세운 업적은 군사법 분야에서도 자주 연구되거든요. 마르티나를 만나기 전부터 장모님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어요. 제 미래의 사위가 제 팬이라니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럼 마르티나를 만난 것도 저 때문인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정석이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르티나가 누구의 딸인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똑똑하고 아름다운 폴란드 장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바르바라 코발스카 사령관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랐죠.
그의 설명이 진실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석은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마르티나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정석은 어땠나요? 똑똑한 청년이구나. 너를 정말 존중하는 것 같아. 마르티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하지만 민호에게도 같은 말을 했단다. 너희 둘 다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구나. 마르티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인정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예비 사위 모두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은 제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뿐이었죠. 한국에서의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예비 사위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가족도 만났고 한국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점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두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안젤리카와 미노, 마르티나와 정석이 같은 날 결혼하기로 했어요. 특별한 날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독신 밤이었어요. 엄마, 내일이면 저희가 결혼해요. 믿어지세요? 안젤리카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너희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마르티나가 웃었어요. 엄마도 감상적이 되셨네요. 강철 사령관이라고 불리던 분이. 셋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단다. 제가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할머니의 귀걸이야.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받은 거란다. 이제 너희에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은색 귀걸이가 나왔어요.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엄마. 안젤리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귀걸이를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르티나도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폴란드에서 멀리 살게 되더라도 이것을 보면 너희의 뿌리를 기억했으면 해. 두 딸이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제 딸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안젤리카의 친구가 추천해준 곳에서 맞춘 한복이었어요. 진한 파란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로 폴란드 육군의 색을 연상시켰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어요. 평생 군복을 입어온 저에게 한복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였어요. 한복을 입은 폴란드 여성 육군 사령관이라니 분명 특이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바르바라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저희 문화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석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이 녹았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과 서양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쌍의 커플이 각각 맹세를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울지 않던 제가 딸들의 결혼식에서 울다니요. 축하 연설을 부탁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바르바라 코발스카 폴란드 육군 사령관이자 오늘 신부들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 제 딸들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들이 낯선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커플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사랑과 기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제 딸들은 훌륭한 남자들을 만났고 저는 두 사위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민호와 정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내 딸들을 울리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폴란드 육군 사령관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테니까요.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가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호와 정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약속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결혼식 후 이어진 파티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춤도 배워보고 소주도 조금 마셨어요. 모두가 놀랐죠. 강철 같은 폴란드 사령관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마르티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구나.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단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가족이 있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폴란드로 돌아와 사령관 임무를 계속 수행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휴가 때마다 한국을 방문했고 두 딸과 사위들도 폴란드에 자주 왔어요. 어느 날 아침 마르티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6개월 차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된다고요? 마르티나, 정말이니? 왜 이제 말해? 깜짝 선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이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와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축하한다, 딸아. 정말 기쁘구나. 엄마, 출산 예정일에 한국에 와주실 거죠? 엄마가 옆에 있어 주셨으면 해요. 물론이지. 어떤 회의라도 취소하고 갈게. 그날부터 저는 손녀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기 옷을 사고 폴란드 전통 장난감을 모았습니다. 제 집무실에는 출산 예정일이 표시된 달력이 놓여 있었어요. 참모들은 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강철 같던 사령관이 할머니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 2주 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 즉 아이의 증조 할머니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83세의 고령이었지만 증손녀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긴 여행을 감수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안젤리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가운을 입은 채였어요. 언니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안젤리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직 2주나 남았잖아. 놀라서 대답했어요. 첫 아기는 종종 일찍 온대요. 어서 가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첫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석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르티나가 지금 분만실에 있어요. 의사가 곧 소식을 전해준대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평생 수많은 전투와 긴장된 순간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석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곧 저희는 마르티나의 병실로 안내되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마르티나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딸을 만나보세요. 제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뭔가 내면에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은 제 피와 한국의 피가 섞인 존재였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죠.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제가 물었어요. 마르티나와 정석이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소피아 하나라고 지을 거예요. 소피아는 할머니의 중간 이름이고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두 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손녀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소피아 하나,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안젤리카와 민호가 들어왔어요. 안젤리카의 표정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희도 깜짝 소식이 있어요. 안젤리카가 말했어요. 저도 임신했어요. 3개월 차예요. 방 안이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행복이 찾아오다니요. 그날 저녁 저와 어머니는 병원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바르바라, 내가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내 딸들이 이국 땅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소피아 하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티나와 정석의 집에서 2주를 더 머물기로 했어요. 할머니로서의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아기를 돌보는 것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달래기.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특히 소피아 하나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그 작은 접촉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르티나는 제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엄마,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폴란드 육군 사령관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젊은 엄마였단다. 너희를 키울 때도 이랬어. 다만 그때는 혼자였지. 그 말에 마르티나의 눈에 이해의 빛이 깃들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저를 단순한 군인이 아닌 한 여성으로, 어머니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폴란드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떠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소피아 하나와 헤어지는 것이 특히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마르티나가 위로했습니다. 3개월 후에 폴란드로 갈 거예요. 소피아 하나가 폴란드 증조 할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마르티나에게 속삭였어요. 딸아, 정말 행복하니? 마르티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요. 물론 폴란드도 항상 제 마음의 고향이겠지만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제 딸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죠.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할머니였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소피아 하나가 태어난 지 1년, 안젤리카의 아들 토마스 주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두 손주의 자랑스러운 할머니였어요.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더 자주 휴가를 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는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르티나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문화교류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엄마의 영향력과 저희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군사작전만 해온 저에게 문화와 평화를 위한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먼저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주간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가 바르샤바에서 행사를 조직하고 저희가 한국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할게요. 그렇게 폴란드와 한국의 다리 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행사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국 문화주간이었어요. K-팝 공연, 한국 음식 시연, 한글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에서 폴란드 문화주간을 개최했어요. 폴란드 전통 춤, 음식, 예술을 소개했죠. 제가 직접 폴란드 군사 역사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한국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양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한국 문화부 장관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르바라 사령관님, 당신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말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큰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딸들의 선택이 처음에는 위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축복이 되었어요.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죠. 문화교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는 군 생활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35년간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군사자문으로 역할을 바꾸었어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재단 활동과 가족에게 할애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안젤리카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미노가 폴란드 대사관에서 군사무관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2년 동안 폴란드에서 살게 됩니다. 그 소식에 정말 기뻤어요. 제 첫째 딸과 손자가 폴란드에서 함께 살게 된다니요. 마르티나도 1년에 3개월은 폴란드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폴란드 군 사이의 연락 장교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제 집은 이제 국제적인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가 섞여 들리고 김치와 비고스가 함께 식탁에 오르는 곳이었죠. 소피아 하나와 토마스 주노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폴란드어로 안녕하세요랑 사랑해요 말할 수 있어요. 3살이 된 소피아 하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녀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재단 활동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폴란드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이 폴란드로 오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죠. 엄마가 이루신 일을 보세요.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놓으셨어요.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한 거지. 너희가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딸들의 선택이 결국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길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소피아 하나가 5살, 토마스 주노가 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은퇴하기로 한 거예요. 40년 가까이 군에서 복무한 후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은퇴식은 성대했어요. 폴란드 대통령부터 북대 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사령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고위 장교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그 중에는 미노의 상관들도 있었죠. 연설을 시작하기 전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안젤리카와 마르티나, 미노와 정석, 그리고 두 손주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저는 40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폴란드 최초의 여성 육군 사령관으로서 저는 많은 도전과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군인으로서의 업적이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가족을 바라봤어요. 제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두 딸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랑을 찾았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덕분에 저는 단순한 군인에서 두 문화를 이해하는 할머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하나가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웃음이 퍼졌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바르바라 사령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안젤리카와 마르티나의 엄마 소피아 하나와 토마스 주노의 할머니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 바치고자 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제 손에 주어진 것은 훈장이나 메달이 아닌 손주들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소피아 하나와 토마스 주노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어요? 소피아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너희를 위한 시간이 많단다. 은퇴 후 저는 바르샤바와 서울을 오가며 살기 시작했어요. 양쪽에 모두 집을 마련했죠. 바르샤바에서는 안젤리카 가족과 가까이 살았고 서울에서는 마르티나 가족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문화교류 재단 활동은 계속했지만 이제 주된 임무는 할머니 역할이었어요. 손주들에게 폴란드 전통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고스 맞아요? 학교에서 폴란드 음식 발표를 해야 해요. 토마스 주노가 물었어요. 그래, 정통 폴란드 비고스란다. 할머니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비법으로 만든 거야.
손주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특별한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소피아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제 손녀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소피아 하나, 너는 둘 다란다. 폴란드의 용기와 한국의 지혜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지. 국경은 그저 지도 위의 선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이란다. 소피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처럼 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군인이 되고 싶다면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아니면 아빠처럼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소피아 하나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그럼 내 앞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단다. 안젤리카와 미노는 폴란드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에게 국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어요. 1년에 여러 번 서로를 방문했고 화상통화로 매일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70세 생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두 딸과 사위들, 손주들이 모두 바르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마르티나가 큰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액자 안에는 제 군복과 한복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바르바라 코발스카. 이건 엄마의 인생을 상징하는 선물이에요. 안젤리카가 설명했어요. 강인한 군인에서 따뜻한 할머니로, 그리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로 성장하신 엄마를 기념하는 거예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손주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도 있었습니다. 소피아 하나는 폴란드 전통 노래를, 토마스 준호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어요. 두 아이 모두 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조용히 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이 보고 있다면 우리 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았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들이 제 침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할까요? 토마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군인이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까? 제안했어요. 또요? 이미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소피아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이야기는 어때? 네, 그거 좋아요.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주를 양쪽에 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강철 같은 한 여자가 있었단다. 그녀는 폴란드 최초의 여성 육군 사령관이었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 두 딸이 모두 낯선 나라에서 살겠다고 했거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위기처럼 느껴졌던 딸들의 선택이 어떻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문화, 두 나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2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제가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략을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한 제 결정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마르티나와 정석, 소피아 하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얼마나 오래 계실 거예요? 한 달쯤 있을 예정이란다. 그동안 많이 놀아줄게. 마르티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한국 할머니가 다 되셨네요. 그래, 이상하게도 이곳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진단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폴란드와는 달랐지만 똑같이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웠고
오후에는 소피아 하나의 한글 숙제를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안젤리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곤 했죠. 어느 날 문화교류재단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제 자서전을 출판하자는 거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바르바라. 코발스카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지만 딸들과 손주들이 적극 지지했어요. 엄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와 국경을 넘는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요. 결국 동의했고 1년간 집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군 생활부터 두 딸의 결혼, 손주들의 탄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았어요. 특히 처음에 느꼈던 저항감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 밖의 반응이 왔어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한 가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어요. 출간 1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폴란드 대사와 한국 문화부 장관도 참석했죠. 단상에 오르기 전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첫 줄에는 제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안젤리카와 미노, 마르티나와 정석, 그리고 이제 각각 7살, 6살이 된 소피아 하나와 토마스 주노. 그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바르바라 코발스카입니다. 한때는 폴란드 육군 사령관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두 딸의 엄마이자 두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청중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사령관이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제 딸들이 국경을 넘어 사랑을 찾았을 때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들은 그 한계도 넘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가족을 바라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설 때 찾아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경, 문화, 언어의 장벽은 사랑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 더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소피아 하나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는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미 두 세계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테이블에는 김치와 비고스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보드카와 한국 소주가 나란히 서 있었고요. 두 문화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토스트를 제안했어요. 소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된 두 문화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때 두려워했던 변화가 결국 제 삶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르바라 사령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안젤리카와 마르티나의 엄마 소피아 하나와 토마스 주노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직함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를 오가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찾아올 테고 저는 그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제 인생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초월해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전략적인 계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사랑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철 같은 사령관에서 자상한 할머니로 변화한 제 인생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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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요.